파혼했다는 말은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저에게 닥치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는 감기에 걸려 호되게 앓고 나니 아, 내가 정말 그 사람이랑 헤어졌구나 하는 실감도 나는 것 같네요. 이젠 얘랑이니 남친이니 하는 좋은 말도 갖다 붙이기 싫을 정도입니다. 사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땐 차근차근 잘 되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저와 그 사람의 조건을 먼저 적어보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지방 중소기업 설계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 300 초반대이고 회사 실적이 좋으면 따로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차가 없어 유주비가 나갈 일이 없고 평소 옷이나 가방 등 크게 관심이 없어 돈을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해서 모아놓은 돈이 9천 정도네요. 이 중 4천을 결혼식, 신혼여행, 혼수, 예단 등의 비용으로 쓸 예정이고 2천만 원은 지참금, 나머지 3천은 친정에 맡겨놓을 예정입니다.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 후 저와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 영업직에 근무 중입니다. 학자금 등 대출금을 갚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4천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결혼식 준비에 모자라는 돈은 그 사람 부모님이 보태주기로 하셨기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양가 집안이 서로 맞춰가기로 했었고 모두가 저희 집 같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남친이 모은 돈이 작아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 될 분들이 저희 부모님 같을 수 없다 싶었지만 그 사람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고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서로 마음에 덜 차는 부분은 고치고 맞춰가며 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될 입장이기에 제가 더 양보하면 된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사람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문제가 됐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직업과 신혼집이요. 저희 아버지는 건축 노동자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 노가다, 막노동꾼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원래는 건축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소리를 들어가며 전국을 다니면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사를 하셨는데 동업하시는 분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장 다른 사업을 차릴 여건도 되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회사에 취직할 조건도 되지 않았기에 배운 게 건축 일이라 가장의 책임감으로 막노동 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비록 남들이 힘들다 말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하나 있는 외동딸을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지방이지만 40평대의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고 조그만 빌라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의 전세가 내년 봄이면 끝나게 돼서 그 집을 리모델링한 후 신혼집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주시는 거니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고요. 그 사람 집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에 대신 그 사람은 인테리어 비용과 냉장고, TV, 소파 같은 큰 가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잘한 가전제품과 집기류는 제가 구입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 부모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빌라의 위치가 친정에서 차로 10분, 시댁에서 차로 50분 거리입니다. 신혼집이 친정과 가깝고 명의가 제 명의라는 이유로 시부모 될 사람들이 은근슬쩍 돌려서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안 하던 옷차림과 머리색을 지적하며 음식 먹는 것까지 지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무채색 옷을 좋아해서 주로 입는 편인데 시댁에 왔지 초상집에 왔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원래 머리가 정말 짙은 흑발이라 인상을 순하게 하기 위해 진한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그 나이에 머리색이 그게 뭐냐? 발랑 까져 보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이 자주 꼬이고 장염에 자주 걸렸는데 그 당시 먹었던 음식을 지금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네요. 나중에 내 아들 굶길 거냐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 그 사람이 대뜸 그러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되겠냐고.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본인 부모님이 사돈댁 자랑을 못하겠다네요. 노가다꾼 사돈 얻었다고 어디 가서 말하겠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본인도 장인어른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그렇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사 자기 부모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과 없이 전달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장인어른과 사돈댁에 할 얘기인가요? 참고로 그 사람 부모님은 부부끼리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 줄 아세요? 건축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철물점을 운영하십니다.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 했더니 뜨끔했는지 주춤하다 줄줄이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디서 말할 직업은 아니잖아. 니네 아버지 지금은 벽돌 나르고 모래 나르는 그런 일 안 하고 현장 감독 비슷한 걸 하시지만 그래도 건축 노동자라는 건 사실 아니야. 너는 네 부모님이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남들은 그냥 노가다로 알아들어. 신혼집 문제도 주시는 건 고맙지만 팔고 돈으로 주시면 적당한 데 알아서 집을 구할 텐데 왜 굳이 그 집에 살라고 하시는 거야? 그 동네는 좀 그런 것 같아. 시내에서 떨어졌고 너네 집에 너무 치우쳤잖아. 그리고 너 우리 부모님 만날 때 사근사근하게 할 수 없어? 집 가져오고 결혼할 때 돈 더 쓴다 유세 떠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부모님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듣는 내내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로 사람 볼 줄 몰랐나? 어디서 그런 걸 주웠냐는 말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영업 한다는 그 사람 집이요. 노가다라고 깔보는 저희 집보다 못 삽니다. 신혼집 해줄 능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해주네요. 신혼집은 니네 부모님이 주시는 거지만 나도 인테리어하고 가구 보태니까 반반 공동명의해야지 왜 네 명의로 해?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다음에 보자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하면 시부모는 부모가 되는 거고 장인어른은 먼 어른이라며 저한테 막대하시는 그 사람 부모님을 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었나 보네요. 장인어른이 부끄럽답니다. 해서 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결혼은 하기 싫어서 파혼하자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청첩장이 나오지 않았고 예식장은 계약 전이라 크게 돈을 물려가면서 정리할 일은 없었네요. 부모님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셨으면 했었는데 파혼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부모님과 언쟁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이 없어 하나뿐인 외동딸 혼사를 막았다며 미안하다 우시는데 이런 불효가 어디 있나 싶어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만나왔던 사람이라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건 어렵겠지만 잘 이겨낼 겁니다. 앞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장인어른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넋두리 같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어디에 터놓고 얘기하면 속이 좀 시원할까 싶어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쓴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댓글 달아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 대신 시원하게 말해주신 분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땐 그냥 머릿속이 멍해져서 어버버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래도 다 정리하기 전에 뺨 한 대는 때려줬습니다. 너네 집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규모도 작은 구멍가게 철물점 하면서 유세 떨지 마라. 말이 좋아 자영업이지 이것저것 계산하면 흑자도 안 나지 않냐. 가게 고정 거래처라고는 동네 장식점 두세 개가 다 아니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구 팔고 공사하다 뛰어온 사람들한테 실리콘 몇 개 파는 그런 철물점은 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나마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시고 저에게 힘내라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족들을 모두 사랑해줄 수 있는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말 잘 헤어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용직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저도 쓰니 마음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두 번째, 님 대단하세요. 그 결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남자 얼마 안 있어 분명 후회할 겁니다. 그따위 집구석에 그따위 멘탈로 무슨 여자를 만나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님이랑 이렇게 된 걸 100번 후회하겠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도 건축하는 사람이라 현장분들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 일이 왜 번듯한 직업이 아닌가요? 양복 입고 서울에 있는 큰 건물로 출근해야만 번듯한가요? 자기 가족 떳떳하게 먹여 살리고 시집도 떡하니 집 한 채 줘가며 보내는데 뭐가 문제인지. 자랑할 게 없으니 사돈이라도 자랑하고 싶었나 보네요. 제 보기엔 며느리 대래가 집까지 해오는 게 자랑거리구만. 네 번째, 이런 깨알같이 미친놈을 봤나요? 거지놈이 어떤 여자를 만나려고 저러는 건지. 집에 갈 능력 안 돼서 여자도 비슷한 거 만나 원룸 월세방으로 신혼을 시작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빌어보자고요. 다섯 번째, 이런 정신 빠진 놈들은 어디서 자꾸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건지. 지주제에 그럼 의사 장인이라도 얻을 줄 알았답니까? 꼴값을 떨고 앉았네요. 자영업이 아니라 그쪽 부모는 그냥 장사치입니다. 그러니 아들 가지고 장사 해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헬게이트 탈출 잘하셨습니다. 똑 부러지는 분이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